조계종 1급과 상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200여 스님이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궤를 품수했습니다. 스님들은 인천의 사표로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백만원력 결집위원회가 바로저금통을 새롭게 제작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현대 불사금은 경주 남선 열암국 마앱을 바로 세우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등회는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연등회 역사를 소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통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했습니다. 시황도와 미디어 파사드 기술로 구현된 경천사 10층 석탑을 초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석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꽃을 심고 연등을 만들며 학생들과 만나는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계종 1급과 상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200여 스님이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궤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새로 법궤를 받은 스님들은 인천의 사표로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난 19일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덕과 현덕 법궤를 품수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품서식이 대웅전이 아닌 야외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법궤위원회가 고불문을 시작으로 종덕과 현덕 법궤 품서식을 봉행하고 32명에게 종덕 법궤를, 19명에게 현덕 법궤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종단의 핵심이자 종도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자격을 갖췄다고 격려하고 지혜를 가꾸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웃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선후배 스님들을 두루 아울러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르익은 재반 역량들이 빛나는 결실을 맺어 우리 종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법궤위원장 무관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의 법어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고 초발심을 잊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라. 금일의 감으로 출가할 때의 그 서원대로 상구하여 생사해탈의 본문사를 해결해서 법등을 전승하며 불퇴전의 각오를 다시금 가져야 할 것이라. 종덕 지묵 스님과 현덕 법준 스님을 대표로 법궤증을, 종덕 덕운 스님과 현덕 도연 스님을 대표로 가사를 받은 51명의 품수자들은 불조의 해명을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기필코 불조 해명을 바르게 잇겠나이다. 화합과 수행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나이다. 이어 오후에는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200여 스님을 대상으로 중덕과 정덕 법궤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품서식에서 130명이 중덕 법궤를, 68명이 정덕 법궤를 품수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앞서 1급과 상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를 보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1급 승가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지묵 스님과 법준 스님, 3급 승가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동명 스님과 원담 스님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모범적인 활동으로 종단과 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길 당부하고 출가자 감소로 스님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행과 포교 분야에서 일당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백만원력 결집위원회가 바로저금통을 새롭게 제작하고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연된 불사금은 경주 남산 열암궁 마애불 바로 세우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 결집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바루저금통입니다. 저금통은 3가지 색깔로 제작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위아래가 분리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백만원력 결집위원회는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과 불자들에게 바루저금통 3만 개를 배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수거할 예정입니다. 저금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했고요. 또 색깔도 한 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생활 방역이나 또 위생 이런 걸 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4부대 중 100만 명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한국 불교의 발전은 물론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백만원력 결집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식을 갖고 활발한 모연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0억 원이 넘게 모금됐고 불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인 분황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군포교를 위한 계룡대 호국사 영해법당 착공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 전문 병원과 요양원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의 마애불 복원 등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 회양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100원짜리 동전들을 이 저금통에 잘 넣어서 또 우리 백만원력이 지금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 불교 중흥을 위해서 원력을 열심히 또 하실 수 있도록 새 저금통과 함께 원력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만원력 결집위원회는 100만 명의 원력이 결집돼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올해 연등회가 취소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연등회는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해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연등회 역사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40년 만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9세기 통일신라 때 왕이 황룡사로 행차해 연등을 보았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연등회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불교국가 고려에서는 연등회를 국가적인 행사로 치렀으며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된 조선 때 국가 차원의 연등회가 중지됐으나 민간 행사로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1955년 조계사 부근에서 제등 행렬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는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이르는 연등 행렬을 했고 1996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 연등법회를 진행한 후 조계사까지 행진하는 온 국민의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BTN 불교TV는 1995년 개국 이래 매년 연등회를 생방송으로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스승이신 부처님의 오심을 봉축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무명에 갇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진 현재는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을 열어 개회를 알리고 종강역까지 행진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며 많은 외국인들도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즐깁니다. It's beautiful. It's nice to see all the different lanterns and to hear where the temples come from and colorful, nice atmosphere. I like it. 봉축의 의미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의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연등축제는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연등회 행사를 전격 취소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면서 연등회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이어져 내려온 연등회. 이제는 세계인의 문화축제이자 유산으로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는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통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했습니다. 초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시황도를 비롯해 미디어 파사드 기술로 구현된 경천사 10층 석탑 등 문화 향유의 색다른 시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관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세상을 향한 또 하나의 입구가 등장합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것은 높이 5m, 폭 60m에 이르는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 시선을 압도하는 영상미와 사운드가 몰입감을 더하고 이내 영혼의 여정이 담긴 시황도와 지옥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9일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만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하고 사전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상관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대규모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해 제작됐습니다. 이날 박양호 문체부 장관과 백이동 관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디지털 박물관으로의 역사적 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뜻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실감 영상관 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관은 크게 4곳으로 나눠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실과 중근세관 내에 마련된 영상관은 프로젝션 매핑 기술로 공간을 채우는데 불교의 지옥과 금강산 등을 웅장한 화면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고구려 벽화 무덤을 사실적으로 재현, 실제 무덤 안에 있는 듯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2층 기준관에서는 고해상도로 구현된 조선 후기 태평성시도 작품을 만날 수 있고 VR 기술을 활용한 가문사지 3층 석탑 체험과 박물관 유물을 직접 수리해보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감 기술로 구현된 문화유산 콘텐츠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문화유산까지 만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달 탐사선이 될 것입니다. 1층 복도에 위치한 경천사 10층 석탑은 실감 콘텐츠의 백미인데 낮에는 증강현실을 통해 강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일몰 후에는 층에 새겨진 조각과 숨은 이야기들을 미디어 파사드 기술로 구현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삶과 열반 등 문화재에 담긴 숭고한 뜻이 아름다운 영상과 겹쳐지며 빛으로 수놓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담아서 이런 디지털 기술 자체, 한국의 디지털 기술 자체가 새롭게 인식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문화 향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한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관람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상설 전시관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향림불교와 아천문화교류재단이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환생 티베탄카 불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향림불교 이사장 법은 스님이 평생 수집하고 소장해온 탕카의 일부를 선보이고 탕카와 관련된 머그잔과 옷, 소품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탕카는 두루마리 형태로 벽에 걸 수 있는 불교 회화를 말하며 유네스코에서 보호자산으로 지정될 만큼 불교 회화의 정수로 손꼽히고 색채와 조형미가 뛰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인어람 원순스님이 불교 의식대회는 연불과 기도 경문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법보 연불집을 출간했습니다. 연불집에는 각 예불과 정근, 사시불공 등 불교 의식에서 독송되는 예불문과 발언문, 개송을 번역해 한자 원문과 도금, 한글본을 병기했습니다.
연불문과 함께 행복경, 수타니파타 등 잘 알려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찬불가도 수록해 책 한 권으로 일상불교 의식 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역자 원순 스님은 해인사 100년함에서 출가 후 다수의 불서와 경전을 번역했으며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바로 알고 독송하면 더욱 신심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말로 된 의식 법요집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은 꽃을 심고 연등을 만들며 학생들과 만나는 날만을 기다려왔는데요.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현장,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학생들로 북적였을 교정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란 손수건처럼 나무에 걸린 연등만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비에 젖을까 투명 캡슐이 씌어진 알록달록 연등은 밤이면 영롱한 빛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2달이 넘게 늦어진 개학에 학생들을 기다리며 심은 불교 정원의 구절초와 사루비아는 꽃잎을 활짝 피웠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기다리며 꽃길만을 걷기를 응원하는 손편지는 하트를 만들며 영석고등학교 법당 정심원 창문을 덮었습니다. 오랜 기다린 만큼 조바심과 불안, 기대가 뒤엉킨 등교 개학에 위로와 격려는 물론 늦었지만 새 학기를 출발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길 기원하는 모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불안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교 정원이라는 것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푸른 새싹을 보여주면서 마음의 정화를 조금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꽃도 만들고 있고요. 꽃밭도 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시듯 학생들의 등교를 기다리며 영석고 불교 어머니회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종이 연잎을 한 장 한 장 붙여가며 연등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는 물론 단체 간식도 금지하며 만든 연등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의 발언을 담아 차곡이 쌓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올해 3학년들은 더더욱 지금 힘든 시기라서 원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3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5차례나 연기됐던 등교가 시작됐지만 학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등교 시간 열화상 카메라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과 하루 2차례 체온 측정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이기에 이동을 최소화하고 시차 급식은 물론 급식소 가림막을 설치해 2중, 3중의 예방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학년별 순차적인 개학에 온라인 수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혹시 발생할 코로나 감염에 대면과 온라인 수업 병행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 긴 연휴 이후에 그 이태원 사태처럼 확진자가 또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도 그 양방향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과 또 등교 수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수업,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전까지 고민하며 시작된 등교. 학생들을 맞는 모든 선생님들의 연등이 학생들의 마음도 환히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주식회사 KCC 글라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집수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과 주식회사 KCC 글라스 총무팀 김명주 부장이 어제 MOU를 체결하고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KCC 글라스는 향후 1년간 매월 장판 교체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 5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60롤을 지원받게 된 재단 집수리 자원봉사팀이 지금보다 3배 많은 가정의 장판 교체 작업을 펼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보인스님은 KCC 글라스 임직원들에게 신문으로 바닥과 벽지를 발라놓고 생활하고 있는 곳을 방문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재단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운영 지원하던 집수리 봉사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수리를 이렇게 한두 번씩 하셔요. 네. 그런 팀이 있어요. 이제 다 무보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뭐 크게 집을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뭐 장판도 갈아주고 그러고 도배도 좀 해주고 문 틀어주고 뭐 전기담을 갈아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을. 이번 업무 협약은 기업이 남는 자원을 기부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원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측면이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KCC 글라스는 2020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가정용 바닥재 부문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으며 사용자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은 좋은 자재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저희 걸 가지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집수리봉사팀은 오는 24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대림 동산 지역 아동센터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매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광주 전남불교 NGO 연대가 주관하는 5.18 민중항쟁 제40주년 기념 추모법회가 지난 18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법회에는 지역 스님들과 5.18 당시 광주 대불련 회장이자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고 김동수 열사의 어머니와 동생 김동채 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관음사 스마일 합창단의 추모 공연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 수석 부회장 도계 스님은 5월에 상처가 치유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NGO 연대 회장 도재 스님도 5.18 추모 법회를 열고 있는 원각사는 5.18 민주 항쟁의 현장이라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두타산 삼척 태광사가 미륵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태광사에서 봉행된 점안식에는 주지 석존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해 높이 3.3m 미륵불 점안과 함께 세계 평화와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석존스님은 모든 4부대중이 뜻을 함께해 오늘날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태광사를 기점으로 미륵의 세계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지구촌 전쟁 피해자와 애국 소녀를 위한 추모 수륙제를 지내는 태광사는 점안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세계 평화와 코로나19 소멸 발언 특별 기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고종 천안 도광사가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도광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이날 라면과 밀가루, 간장 등 생활에 필요한 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도공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많아 도광사 신도들과 함께 작은 정성으로 뜻을 함께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곽원태 청룡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 취약계층에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 240여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영예를 들어 세상 밝히자.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이 봄꽃이 피고 새가